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이 T-7A와는 별도로 조달을 검토 중인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 카이와 함께 T-50A의 파생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공군은 조종 사양성에 사용하고 있는 T-38 탈론을 대체하기 위해 T-7A 레드호크 351대를 조달할 예정인데, 지난 10월에 갑자기 T-7A와는 다른 고등 전술 훈련기를 최소 100대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7A의 역할은 조종 사양성을 위해 T-38 탈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공군이 새롭게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ATT는 T-7A에서 기초 파일럿 과정을 마친 신임 파일럿이나 숙련된 파일럿들이 실제 전투기와 비슷한 훈련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훈련 비행 시간을 삭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행 비용이 비싼 F-22A와 F-35A를 사용한 훈련의 일부를 비용이 저렴하고 전술훈련을 시뮬레이트할 수 있는 기체로 대체해 전투기의 운용 유지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미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35A의 연간 운용비를 대당 780만 달러에서 410만 달러까지 조속히 삭감할 것을 로키드 마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F-35A의 연간 운용비가 현 상태 그대로 진행되어 운용비가 피크에 이르는 2036년이 되면 미 공군은 연간 93억 달러의 F-35A의 운용비를 부담해야 하며 적정 비용과의 오차는 약 44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F-35A의 연간 운용 비용을 410만 달러까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공군의 고위층 인사들의 대부분은 비용 절감 목표를 로키드 마틴이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고등 훈련기를 도입해 F-35A의 연간 운용 유지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보잉은 T-7A를 개조해서 ATT 프로젝트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 로키드 마틴 역시 ATT 도전을 표명했으나 TX에서 T-7A의 폐한 T-50A로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신형기를 개발해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다가 마침내 로키드 마틴은 T-50A를 개조해 ATT에 참여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ATT에 제안할 T-50A의 파생형에 대해 미 해군의 전술적 대체 항공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은 T-50A의 파생형으로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시장에 입찰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보잉의 T-7A와 로키드 마틴의 T-50A는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시장에서 다시 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 공군의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설명을 생략하고, 미 해군의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은 잘 알려지지 않아 대략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 5월에 30여 년 가까이 운용해온 T-45 제트 훈련기의 후계기 프로그램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미 해군의 제트 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에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월 10일에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로키드 마틴은 한국 카이의 T-50A를 제안한다고 밝혀 지난 2018년에 고배를 마셨던 미 공군의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훈련기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호크 훈련기를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가 항공모함 운용에 견딜 수 있도록 재설계한 기체입니다. T-45 훈련기는 1990년대부터 200대 이상 생산돼 미 해군 조종사들의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T-45 훈련기의 운용이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미 해군은 T-45 훈련기의 후계기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 5월에 제트 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인 UJTS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지난 8월 초에 열린 미 해군의 네이비 리그 주최 방위 전시회인 시에어스페이스 2021에서 미 해군을 위한 M346 훈련기를 발표하며 UJTS 프로그램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영국의 방위산업 매체인 제인스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도 UJTS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지난 8월 10일자 기사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제인스에 따르면 보잉은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채택된 T-7A의 파생형을 제안할 예정이고, 로키드 마틴은 한국의 카이와 공동으로 T-50A를 제안하겠다고 밝혀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경쟁했던 세 개 기종이 다시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성능을 보면 미 해군의 요구사항이 T-45와 같은 정통 훈련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45의 최대 특징은 항공모함에서의 착함과 캐터펄트에 의한 바람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 해군은 차세대 훈련기에 항공모함에서의 착함과 바람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의 터치앤고에 대응하라는 요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함에 가까운 훈련은 할 수 있지만, 어레스팅 와이어에 의한 착함에는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당히 궁금한 사양의 훈련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터치앤고는 항공모함에 살짝 착지했다가 바로 다시 기술을 들어 재이륙하는 것을 가리키는 항공 용어입니다.
다만 미 해군은 차세대 훈련기로 FA-18EF가 갖추고 있는 정밀착함 모드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외신들은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에 대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모 착함 시에 어레스팅 와이어로 기체를 구속하고 정지시키는 것은 기체 구조에 상당한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차세대 훈련기는 FA-18EF가 갖추고 있는 정밀착함 모드를 이용해 착함 훈련을 터치앤고로 대체하게 되면 훈련기의 기체 수명이 늘어나고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의 기체 수명은 2040년까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0년 정도의 수명이 남아있어 따라서 차세대 훈련기는 기체의 손상이 많이 가는 착함 이외의 훈련을 전담시키고 기존의 T-45는 기체 수명을 늘려 항모 착함 전용기로 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기존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미 해군이 요구하는 차세대 훈련기의 사양과 성능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의 전모가 밝혀지면 왜 항모 착함이나 바람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자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 해군 및 육군의 제트 훈련기 사업에 참여할 T-50A의 파생형이 어떠한 성능을 갖출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또한 미국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T-7A에 패한 적이 있었던 한국방위산업계로서는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수요가 200여 대 정도여서 다시 한번 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T-50A가 미 공군에 채용한다면 이러한 직함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T-50이나 FA-50의 해외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 공군의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면 미 공군은 노후한 E3 조기 경보기를 E-7A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스웨덴의 사브사는 미 공군의 글로벌 아이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노후한 조기 경보기인 E3 센트리의 후계기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E3 교환용 항공기의 연구와 분석이라는 계약에 관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즈는 이 문서에는 현행 E-7A를 조사하고 미 공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영국의 제인즈는 미 공군이 정식으로 E3를 E-7으로 변경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작업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보잉의 마나지르 부사장도 2022년에 미 공군이 E-7A를 발주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미 공군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E3 후계기는 E-7으로 거의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미국의 쏟아지는 에이왁스 교체 수요에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가 뛰어들었고 이 회사 요한슨 CEO는 글로벌 아이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문제는 미 공군이 E3 후계기 갱신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것인지 공평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권장하며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인데 이에 대해 사브사의 요한슨 CEO는 입찰 실시를 위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생각은 없지만 로비스트를 통해 미 의회의 글로벌 아이가 E3 후계기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브는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인 T-7A를 보잉과 공동 개발했고 또한 노스록 그루먼과 협력하여 미 해병대에 공급하고 있는 최신 레이더인 ANTPS-80 그라운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조립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보병의 휴대용 다목적 유도탄을 네이시온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브사가 입찰 없는 E-7 도입에 반대하는 미 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다면 미 의회나 미 공군을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미 공군의 E3 후계기 사업에 사브사의 글로벌 아이가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